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ET 2급 44회 2강 실무로서 거래자료 입력부터 부가가치세 탐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평가입니다. 우리 회사가 주 제코닉스고요. 우리 회사는 카메라 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우리 실무 수행 평가를 할 때는 우리 회사 이름과 무엇을 만들어 파는 기업인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빨간 동그라미 치셔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번 거래자료 입력이고요. 1번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공급자 정보입니다. 우리 회사가 주 제코닉스죠. 받았네요. 누구로부터? 개별 화물로부터. 그리고 김용달이네요. 그리고 3월 5일이고 운송비이며 2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자, 자료이네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고요. 자, 국민은행으로 나왔습니다. 꼭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5일이고요. 내용은 운반비이며 20만원입니다. 첫 번째, 제품 배달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20만원을 송금하였네요. 물론 보통예금으로 줬겠죠.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 2는 운송비 계좌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이다. 신한은행 은행 정보고요. 신한은행 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두 번째,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네요. 항상 평가 문제는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짝대기를 꺼서 했다 안 했다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운반비죠. 살포 팔다이며 1번. 두 번째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입니다. 기본 문제가 되겠네요. 먼저 거래 내역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배달 운반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상세 거래 내용은 제품 배달 운반비 2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운반비죠. 운반비 처리 살포 팔다가 되겠습니다. 살 때 운반비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운반비 처리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일반전표 3월 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3월 05일 차변이죠. 운반비 얼마 넘어가고요. 거래처는 필요 없죠. 거래처는 필요 없습니다. 2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우리 AT 시험에서는 예금에 관련된 거래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국민 은행이 나오면 그러니까 거래처를 다 걸어줘야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3월 5일 차변 824번 운반비 대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걸려있고요. 금액도 각각 20만원씩.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러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이거 두 가지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메뉴 찾기가 힘드시면 여기에서
앞에 글자 서너 글자만 입력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눌릴게요. 눌리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에 여기에 가야 되겠죠. 위쪽에 가서 이 거래 내역을 보면서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 일자는 2020-0305였죠. 상호네요. 상호는 개별 화물 F2 안 나타날 때는 개별 화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별 화물 이런 식으로. 성명이네요. 김용달. 그리고 회사 이름에 앞에 혹시 주 적혀 있는 경우 있죠. 주 개별 화물과 개별 화물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물론 주자가 뒤에 있어도 다른 회사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화물과 개별 화물주는 다르다. 개별 화물과 주 개별 화물은 다른 회사입니다. 주자 있고 없고 차이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네요.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12021 12348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 내역 운반비였죠. 운송비 또는 운반비. 여기에 분명 운송비로 나왔으니까 운송비로 하겠습니다. 송비. 자, 선생님 거래 내역을 이거 운반비로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맞다고 채점되지만 지금 운송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200불. 송금일자 3월 5일이었죠. 2020-0305 그리고 2020 틀렸네요. 자, 2020-0305 그리고 은행이네요. 은행은 어떤 은행이었나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F2 신한은행 됐고요.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보고 치시면 되겠죠. 552-2153-800 자, 됐고요. 여기에 하이픈이 없네요. 그러면 하이픈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하이픈을 입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않고 있지만 입력을 해보고 하이픈이 이렇게 빽이 기어있죠.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다시 입력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이 났네요. 문제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항목을 찾아서 입력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1번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2번 약소금 수취거래네요. 할인 배서 양도입니다. 전자음이 나왔습니다. 보는 순간 이렇게 실물음이 나오면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야 함을 알 수 있고요. 우리 회사가 주 제코닉스니까 음을 받았네요. 발행일은 1월 15일이고요. 2020년도 만기일은 2020년 7월 15일이네요.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발행인은 한국 신소재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입니다. 즉 한국 신소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음이네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으로 팔고 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음은 무슨 음이 되겠다? 받을 음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국민은행이고요. 할인율은 연 12%이며 월할 계산 한 달 계산하란 말이죠. 의미 있습니다. 매각 거래 중요한 말이 되겠죠. 여기서 보고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할인료 매각이 나왔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때 이 할인료는 무엇으로 처리한다더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빼고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평가 문제입니다.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F3키를 이용해서 해란 말이 되겠죠. 항상 평가 문제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고 나면 X에서 정확하게 다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매각 처리가 되겠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 업은 받을 입니다. 받을 2,500만원을 매각하고 국민은행에 매각했죠. 할인료 75만원을 차감한 잔액 2,425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 문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할인료 7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즉 할인료를 문제에서 다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이 할인료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행일은 1월 15일이고요. 만기일은 7월 15일이네요. 이거 잘 보시고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하시면 푸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접하지 못해서 당황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인료 계산 한번 볼까요? 자, 2,500만원 곱하기 12%, 연 12%라 그랬죠. 그러면 1년에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하면 3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25만원이 할인이 되겠죠. 자, 보유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총 7월 15일까지 7월 15일이 만기인데요.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15일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할인기간입니다. 할인되어야 되는 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3개월이 할인이 되겠죠. 왜? 석 달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할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6개월 동안의 이자 정도인데 석 달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보유했으니까 내 거. 그리고 이 나머지 3개월만큼이 할인이 되겠죠. 이거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25만원 곱하기 3개월인데요. 이 3개월은 1월부터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할인이 되었죠. 깎였단 말입니다. 그 금액이 75만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인, 매각, 할인료가 되면 이 75만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 자,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매각 처리와 할인료 계산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가장 포인트는 이 할인료입니다. 할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 남아 있는 기간이 할인된다는 거. 그래서 월할 계산했더니 25만원이 석 달이니까 75만원이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받으러 2,500만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할인료 이것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75만원. 그리고 2,425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보통예금. 다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돈이 맞게끔 팀이 짜져야 됩니다. 예, 맞네요. 그리고 하나만 찾으시면 되죠.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예금, 보통예금, 국민은행. 받으러 오면 누가 발행했나요? 한국신소재가 발행했죠. 예, 구분은 3번, 4번. 자, 일단 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이 되겠죠. 0415 차변 3번 보통예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었죠. 금액은 24 얼마인가요? 제가 24250이네요. 24250. 자, 이거. 자, 24250불. 그리고 차변 3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채까지 할까요? 매출채까지 하면 나타나네요. 되었고요. 금액은 750불. 그리고 대변 4번 바드럼이죠. 바드럼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신소재. 금액은 25불 이렇게 되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4월 15일 차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있고요.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대변 바드럼 한국신소재 거래처 걸려있고요. 그리고 2,500만원 예, 문제가 없네요. 두 번째, 우리 자금 관리 해줘야 되겠죠. F3이죠. F3키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바들엄 관리가 나타나죠. 회색으로 된 것에는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흰색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먼저 상태 할인 맞죠? 지금 전액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의외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번호입니다. 이 번호인 경우는 먼저 F2 코드 관리죠. F2를 해서 나타나면 선택하면 되고 없으면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F2 눌러볼게요. 뭐 하나 나왔네요. 보니까 1월 15일 날짜 맞고요. 신소재도 맞죠? 번호 확인해 보시면 맞습니다. 만기일도 확인하고 원금도 맞죠? 맞으니까 확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수 타수 이런 거는 뭐 체크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참고로 자수란 말은 자수와 타수가 있는데요. 타수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배서 양도 받은 업만 타수입니다. 나머지 몽땅은 자수예요. 다시 한 번 더. 자수는 사실은 나와 상대방의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타수하면 남이 발행한 업을 받았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발행하든 남이 발행하든 이렇게 주고받는 거 다 자수입니다. 자수가 되고요. 그리고 제3자로부터 제3자가 발행한 업을 받았을 때 배서 양도 받았을 때만 타수가 되고요. 내가 배서 양도하는 것도 자수가 됩니다. 왜? 내가 상대방과 거래서 받았을 때 자수로 처리됐겠죠. 그것을 준 거기 때문에 자수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수 타수 구분은 간단하다. 배서 양도 받은 업만 타수고 나머지는 다 자수가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흰색 보니까 여기 할인 기관이 있네요. 할인 기관은 국민은행이었죠. F2 국민 바로 나오네요. 엔터. 자,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할인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죠. 적지 않습니다. 할인율은 1년 할인율 12%입니다. 엔터.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F2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기관이네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할인율 1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직업 거래처 이런 거는 없죠. 이렇게 하얗게 색칠된 것만 하얀 부분만 하면 되고 지점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입력하지 않으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할인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실 수 있는 능력 꼭 이 문제를 통해서 기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엄이 나오면서 할인 또는 매각 또는
할인료가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자산 구입이네요. 자, 전자 세금 계산서 파란색입니다. 매입이 되겠네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꼭 여러분들이 정부 보조금 처리는 익혀 주셔야 됩니다. 우리 TAT 시험에서는 거의 매번 출제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누구한테 샀나요? SJC 우리 회사가 제코닉스고요. 그리고 날짜는 4월 21일이며 3천만원에 300만원입니다. 자, 다음 품목 뭐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텐데요. 일반적인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험에서는 바빠서 입력을 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것이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될 때는 꼭 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3천만원에 300만원 합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에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 SJC로부터 제품 생산용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기계장치 구입했네요. 발급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하여 4월 1일에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네요. 상환 의무가 없단 말은 공짜란 말이죠. 상환 의무가 있었더라면 이거 4월 1일에 단기 차입금으로 되었습니다. 대부분 시험은 상환 의무가 없는 걸로 출제가 되고요. 상환 의무가 있다면 4월 1일 보면은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4월 21일인가요? 4월 21일인데 다른 날짜가 나왔죠. 그러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연표 4월 며칠입니까? 1일날 4월 01일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차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받았네요. 104번 정부 보조금이죠. 코드가 보시면 103번, 104번. 그러니까 대변에 있는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의 차감적인 계정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볼까요? 2천만원 받았네요. 그러면 내 돈은 1,000만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입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간단하겠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하시오. 두 번째,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 4월 21일에 입력하세요. 예,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메인 매출 전표죠. 왜? 세금 계산서니까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입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아무튼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부가세를 줬다 받았다. 두 번째가 정빙수료 무엇을 주고받았다. 중요합니다. 부가세를 지급했죠? 예입니다. 자, 이렇게 매입이면서 불공일 때는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때는 불공 사유인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아니옵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과세 합치게 되면 매입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 과세가 되고 공급가 3천에 300 SJC가 되고요. 전자는 여러 회라 그랬습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기계장치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치 3천만원과 부가세 300만원을 구입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내용이죠. 핵심 내용은 요 문제로만 본다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자, 메인 매출전표에서는 이게 핵심이고요. 사실은 정부 보조금 처리하는 거 2번이 더 핵심이죠. 자, 그리고 기계당치 구입했으니까 차빈이 기계당치 3천에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급금 300만원 뭘로 줬다? 보통예금 줬죠. 크게 문제없네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이 보통예금 SJC가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지급했죠. 거래처가 다르면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붕괴는 혼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매입 매출전표 4월 21일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크게 문제없고요. 0421 자, 유형이죠. 매입이면서 과세 51번입니다. 51번. 품목, 수량, 단가는 입력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실무에서는 꼭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 뿔뿔에 부가세 300.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S. 자, 됐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몇 번? 3번. 하단이 나왔네요. 먼저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장치 206번입니다. 3천. 대변 4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보통예금 얼마? 33 뿔뿔. 자, 그리고 보통예금 거래처 바꿔줘야 되겠죠. 국민 바꿔주시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4월 21일 날짜 문제없고요. 파란색 매입 그리고 과세죠. 과세 3천에 300 맞고요. 그리고 SJC 전자 혼합이고요. 하단입니다. 하단에 차변 부가세 대급금 차변 기계장치 별 문제 없죠. 대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바뀌어 있고요. 금액 맞네요. 예, 메인 매출 전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 보조금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정부 보조금 처리가 되는데요.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처리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기계장치 매입작업 2천만원을 지원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보통예금 2천만원 입력되는 거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4월 1일날 나와 있었죠. 정부 보조금 2천만원인데요.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계장치 3천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보통예금 계좌에는 정부 보조금 2천만원이 있다. 우리 확인되어서 있죠. 자, 차변 기계장치 3천, 보통예금 3천. 부가세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위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일반 전표는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에서 차감이 이렇게 대변에 있던 것이 차감되면서 차변으로 오면서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장치 중에서 얼마는 1,000만원은 내 거지만 2천만원은 정부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원이 빠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또 정부 보조금이 2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2천만원은 기계장치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도 보통예금 정부 보조금에서 정부 보조금을 보통예금에서 빼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계장치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정부 보조금으로서 빼야 되겠죠.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구입했을 때는 차변에 옴으로써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 또 이 내용을 입력을 하러 한번 가볼게요. 4월 21일이죠. 일반 전표입니다. 4월 21일. 차변 3번. 먼저 정부 보조금인데요.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지금 104번이 그렇죠. 이 금액이 얼마? 20 뿔뿔. 다음 대변 4번. 자, 이 정부 보조금 코드 번호가 힘들죠. 기계장치 한번 볼게요. 기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가 몇 번입니까?
206번입니다. 항상 차감적인 계정은 더하기 1번이에요. 그러니까 206번이 아니라 207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계장치 207번이 되겠죠. 정부보조금 감가상각 누계액이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자, 요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기계장치 한번 볼까요? 정부보조금 자, 이게 보니까 104번과 219번밖에 없네요. 219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혹시 찜찜하시면 전체 메뉴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적요 등록에서 정부 보조금, 정부 한번 해볼게요. 정부 찾아가면 됩니다. 자, 다음 잡기 104번은 아니니까 다음 잡기 219번이 나왔죠? 나왔는데 위쪽에 한번 볼까요? 위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219번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 206번에 대한 차감적인 계정이 되겠죠. 정부 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6번이 기계장치가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219번이 되네요. 제가 요거를 보고 일반 전표에서 이거를 207번 했더니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었죠? 아니네요. 아니라서 다시 정부 해보니까 이렇게 104번은 103번에 대한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었고요. 219번 나왔는데 확신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219번을 찾아봤더니 기계장치 206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차감적인 계정이라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2천만원. 아마 처음이라서 이것이 코드번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이 코드번호는 외우고 있고요. 이것은 못 외우고 있어요.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이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죠. 이거.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급여가 나왔으니까 계정과목에 급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네요. 퇴직연금 계좌 주 미래에셋증권. 자,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면 이런 회사 이름들은 다들 거래처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알아주시면서 넘어가시면 참 좋아요. 의외로 지금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거래처를 안 거신 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짜는 4월 30일이고요. 운용 수익이네요. 5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자료 설명입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수익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업외 수익 계정 중 가장 적절한 계정을 사용할 것.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불입할 때, 납입할 때 이렇게 처리하고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기여한단 말이죠. 즉 근로자가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불입할 때. 자,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포인트를 어디에 맞춘다? 급여에다 맞추십시오. 확정급여형 말과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걸어주세요 되어 있죠? 꼭 걸어주십시오. 물론 나와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를 거래처로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거는 거죠. 있으면 걸어달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미래에셋이 나왔을 땐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급여의 포인트를 맞추니까 말에 급여가 나왔네요. 그러면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나오면 안 되고요. 자, 말에 확정기여형 급여란 글자가 없죠. 그러면 계정과목에 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즉 말과
계정 과목에는 급여가 한 번만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길이 없나요?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퇴직이라 치시면 다 나타납니다. 거기서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에서 확정 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수익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이겁니다. 자, 퇴직연금 불입 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보통예금 또는 현금이 될 것이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게 출제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확정 기여형일 때는 불입 시 퇴직급여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자 발생 시 여기에 되겠죠.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 수익되는 거 크게 문제 없겠죠. 이 이자가 어디에 들어올까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나오며 거래처도 걸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은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연말, 기말, 붕괴 시는 어떻게 되는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증가시키고요. 퇴직급여로 처리해버립니다. 해버리고, 그리고 직원 퇴사 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꺼내주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자산을 줄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작을 때는, 돈이 부족할 때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또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전체 불입 시부터 퇴사 시까지를 쭉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AT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꼭 좀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를 준비하셨다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꼭 체크하셔서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포인트가,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 발생과 이자 수익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발생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운용 수익 550만원이 발생하여 주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된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연결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위에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중에서 우리는 2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아주시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 처리와 수익 발생 처리와 퇴사 때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네 가지 연결된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되고요. 어디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거래처 꼭 좀 걸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이죠. 30일 차변.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퇴직. 자, 이게 여러 개 나오죠. 연까지 쳐볼게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있네요. 198번에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죠. 미래에셋증권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5500불. 그리고 대변 4번 퇴직연금 운용 자산 수익이죠. 퇴직 치면 놉니다. 자, 너무 많네요. 그러면 퇴직연금까지 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있죠. 이자 수익이 아닙니다. 이자 수익일 경우에는 이자 수익으로 나와요.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5500불. 자, 입력이 끝이 났네요. 4월 30일 차변 퇴직연금 운용 자산 미래에셋증권 걸렸고요. 대변
퇴직연금 운용 수익입니다. 맞으며 550만원씩 예 각각 맞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일반 전표는 아니죠. 거래자료 입력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자, 큰 문제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네요. 빨간색이니까 매출임을 알 수 있고요. 거래 명세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TAT 시험은 컬러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색상만 보고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거래 명세서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네요. 자, 일단 거래 명세서가 나오면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코리아 옵토에 팔았네요. 자, 거래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공급가 555만원에 세액 55만 5천원이네요. 총 610만 5천원입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자, 이렇게 품목이 2개 이상이면 복수 거래기를 이용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설명입니다. 주 옵트 코리아에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5월 31일 월 합계로 발급하고 이 거래처와는 한 달에 한 번만 말일날 발행을 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주면 되겠죠.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5월 5일날 얼마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단 말이죠. 자,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복수 거래키를 이용할 것. 자, 이거 복수 거래키를 이용해서 입력해란 말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을 하시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거래 명세서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 날짜로 한다? 5월 31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특정한 거래처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부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언제? 해당 달의 말일, 지금은 5월달이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발행을 해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전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돈을 주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내용이에요. 돈을 받는 내용입니다. 매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죠. 부가세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증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하였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가 되고요. 매출 과세, 공급가 555만원에 부가세 55만 5천원, 주 코리아 옵토에 발행을 했죠. 그리고 전자는 발행한 후에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 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자 입력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공개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복수 거래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송 작업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고요. 상세 거래 내용은 제품 555만원과 부가세 55만 5천원을 매출하고 선수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0만원이 나와 있는가 봐요. 확인하겠습니다. 차감한 잔액은 못 받은 내용이죠. 자,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품목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꼭 복수 거래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꼭 거래일 이외의 날짜 전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선수금이 있었잖아요. 이 금액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일반 전표에 선수금 얼마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선수금은 언제 받았다? 5월 5일에 수령했다 그랬죠. 자, 일반 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매달 며칠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 5월 5일이었나요? 잠깐만요. 5월 5일이네요. 자, 0505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었네요. 국민은행 얼마인가요? 옵트코리아에 100만원 확인되었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하단 분계를 한번 볼게요. 하단 분계를 보면 먼저 제품 555만원과 부가세 매출했죠?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문제없고요. 선수금 100만원 문제없습니다. 잔액 510만 10만 5천원은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금 팀 짜고요.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누구한테 관련이 있습니까? 옵트코리아에 관련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거래처 걸어집니다.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입니다. 이 내용을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할게요. 5월 31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0531. 자, 유형이죠. 매출 과세입니다. 11번. 자, 여기 분명입니다. 이것을 상단에 보시면 복수 거래는 키가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입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위쪽에 보면서 할게요. 자, 이 내용 아래쪽으로 치우고요. 카메라용 렌저, 카메라용 한 칸 띄우고 렌저 수량 30개 나온 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단가 10만원.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동차용 렌저죠. 렌저 15개고 17만원이네요. 17만원. 엔터. 자, 이렇게 항상 입력은 다음 줄에 왔을 때 입력이 끝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확인이 되면 이 금액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옵트 코리아였죠. 옵트. 그리고 지금 이겁니다. 전자네요. 여기는 비워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분계는 몇 번? 3번. 자, 대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각각 맞고요. 다음 차변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보면서 할게요. 자, 먼저 차변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부터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108번. 금액은 얼마인가요? 5105불. 5105불. 다음 차변 3번. 선수금이죠. 선수금. 금액은 1불불 엔터. 자,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단에 자, 외상 매출금 선수금 맞고요. 각각 요거는 같았죠. 관계없고 금액이 맞네요. 예, 이름으로써 어떤 거 메인 매출 전표는 입력이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전체 메뉴에 가셔서 어떤 거 자, 요거죠. 부가가치에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있죠? 이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다음 날짜는 5월달이었죠? 0501부터 0531까지 엔터 하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꼭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요 위쪽에 보시면 전자발행 이것은 거래 1번 이것이 2번인데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자, 발행부터 할게요. 전자발행 확인. 자, 이런 거 나타나죠? 여기 하나만 볼게요. 자, 우려했다고요. 옵트코리아고 그리고 담당자 메일 이 이메일 주소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맞게 되어 있고요.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요 날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월 합계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입니다. 발행. 자, 됐고요. 두 번째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겠죠? 이거죠. 아카데미 세금 계산서 눌러주시고, 자, 당연히 로그인 해야 되겠죠? 물론 회사마다 이 아이디와 비번이 다릅니다. 지금은 수업용이니까 로그인. 자, 나왔네요. 자, 여기 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우리 매출이잖아요. 매출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나왔죠? 미전송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발행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발행, 확인. 자, 끝이 났습니다. 우리 확인하러 한번 갈까요? 어디에? 매입 매출전표죠. 매입 매출전표 5월 며칠 31일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죠. 예, 정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문제이며 계속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반복 학습을 통하셔서 꼭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네요. 빨간색이니까 매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네요. 6월 8일이며 650에 65만원이고요. 아래쪽에 볼게요. 계약금, 현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8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거 계약금 받은 거네요. 계약금 받은 금을 것임을 알 수 있고요. 6월 8일입니다. 본 거래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지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납품 계약이 안 되니까 이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가 봐요. 계약 해지일은 6월 20일. 항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언제다? 6월 8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6월 20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지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고요. 그리고 전송일자는 무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급 전송 조금 전에 했죠. 그 작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입 매출전표 6월 8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수정 사유는 계약의 해지 문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짜는 첫 번째 공급 날짜는 6월 8일이고요. 수정분 날짜는 6월 20일이라는 거. 물론 분목, 수량, 단가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생성된 매입 매출전표 어떤 거 6월 8일 거와 6월 20일을 각각 확인하시고, 매입 매출전표가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단에 복사 버튼을 이용하면 어마무시하게 쉽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하고 전송작업,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말이 길어 보이죠? 말을 적으니까 길지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 매출전표에 몇 월 며칠 6월 8일 거를 8일 것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0608로 가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나와있죠? 계약금 650만원에 65만원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자, 위쪽에 보시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란이 있죠? 눌러주시고, 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거였어요? 4번에 보면 계약의 해제가 되겠죠? 계약 해지됐으니까 4번. 자, 그리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6월 8일 맞죠? 맞으니까 넘어가고 확인.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당초분은 6월 8일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요. 수정분은 6월 8일이 아니죠. 많은 수험생들이 이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6월 20일입니다. 20일이고 분목 수량 단가는 위에 안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금액은 마이너스죠. 왜?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확인했더니 맞네요. 확인.
자, 크게 문제 없죠? 확인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거 자, 일단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죠. 왜? 기존에 발행되었으니까 6월 20일 날 가겠습니다. 6월 20일 가봤더니 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으면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게 없을 때는 확인. 자, 없죠? 그러면 6월 8일 08일 날 다시 가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6월 20일 자, 이렇게 없잖아요. 없으면 6월 8일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6월 8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단 분계까지 다 하지 마시고 요거 찍어주시고 요거 찍어주시고 자, 위쪽에 보시면 복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복사라고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복사. 자, 지금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요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메인 매출 전표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어떤 거 6월 20일 날께 생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 버튼을 이용하면 똑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쉽게 복사된단 말입니다. 복사 이겁니다. 눌러볼게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몇 월 며칠로 복사할까요? 06월 20일이죠. 자,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확인 복사 있죠? 하단에 복사.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금액은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6월 20일 날 가서 고치면 되니까 복사 됐네요. 그리고 이 날짜를 6월 20일로 바꾸어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똑같이 들어와 있고 공급가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650만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바뀌어요. 바뀌고 나머지 다 되었고요. 다음 하단 한번 볼까요? 대변, 부가세 수금, 대변, 선수금, 그리고 차변, 현금 마이너스로 다 되어 있죠. 예, 그래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 내용을 6월달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자금 내역관리 있죠. 눌러주시고 몇 월부터 06월부터 6월 1일부터 06월 20일까지 엔터 하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한 개 나와 있죠. 미전송된 거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6월 20일께 되겠죠. 요거 6월 20일 거. 그리고 똑같습니다. 전자발행 확인. 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똑같죠. 그리고 6월달 거 되어 있고요. 매출 조회 그리고 미전송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행 확인.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에 6월 20일 날 했을 때 이렇게 전자 발행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들은 다 맞고요. 물론 이것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직접 우리가 하나씩 공급가부터 입력하셔도 좋고요. 좋은데 똑같은 내용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복사 버튼이 이때 이용이 됩니다. 이용하면 어마무시하게 쉽게 처리된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네요. 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네요. 쭉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보고 찾아서 1억 5천의 월세는 200만원 부가세 벌더고요.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날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이런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특약상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 우리가 빌려주는 거고 부가세 간주 임대료 있죠. 우리가 달세 받는 거 임대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되고 우리 보증금 받은 거 있잖아요. 보증금도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고 그 이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 부가세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네요. 알 수 있고 자, 요 내용들 임대인, 임차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먼저 9월분 임대료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빨간색이니까 매출이죠. 매출이고 알 수 있고 9월 1일 날이네요. 200만원 임대료가 되겠네요. 세액이 되겠고요. 9월 임대료입니다. 200에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하단. 자, 자료 설명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료 1은 분류무역과 분류무역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다. 알았고요. 두 번째 자료 2는 9월분 월 임대료 부가세 포함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다. 자, 여기는 의미가 있죠.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임대료는 임대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임대료 수입이 된다는 거.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 즉 매출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임대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업이었을 때는 임대료 수입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셔서 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네요. 보통예금으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입금이 되었습니다. 평가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많네요. 자, 첫 번째 9월 임대료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예, 입력하겠습니다. 하나 체크했고요. 입력하고 나면 꼭 이 순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하시고 나면 XX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평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어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러네요. 예, 작성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8% 적용을 하고 입력할 때 동입력은 생략해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 매출 전표 9월 30일에 입력하시오. 간주 임대료 우리 왜 전세 보증금 1억 5천이 있었죠? 그거에 1.8%가 됩니다. 간주 임대료 자동으로 구해지니까 그 금액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고요. 매입 매출 전표 2개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이거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지만 간주 임대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반영하는 건 간단하죠.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4번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가지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됩니다. 어떤 거 200만원에 20만원 있었죠. 9월 1일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는 거. 다음,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니까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서의 임대료는 임대료 받은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임대료 받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빨갛게 한 이유는 많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 다음 시험에 45회 시험에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이자율 1.8%라 그랬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 호수, 동란 입력에서 동입력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생략해라 그랬고, 세 번째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데 9월 30일 날 하기로 했고요.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우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이기 예정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예정신고서에 들어가서 4번 기타란에 공급가액과 세액란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 생각하셔서 천천히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할게요. 전자 세금 계산서였죠. 출발합니다.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이 되며, 부가세 받았습니까? 20만원 받았죠. 예. 정빙 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과세 크게 문제 없습니다. 200에 20만원이며 주 분류 무역이고 전자 입력입니다. 자, 간단 내용은 임대료 받는 내용입니다. 임대료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어요. 핵심 내용은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이 되며,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서의 임대료는 임대료가 되죠. 지금은 임대료가 됩니다. 알아주시고 출발. 임대료 200만원, 부가세 예수금 얼마? 20만원. 무엇으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220만원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으로 받았습니다. 분류무역이 아니죠. 그래서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9월 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0901. 자, 유형 매출 과세죠. 분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뿔뿔에 부가세 200만원 맞고요. 블루죠. 블루 되었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발행 전송 이런 말이 없었죠. 분계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이 아니죠. 임대료죠. 임대료 200 맞고요. 차변 3번 보통 예금입니다. 금액은 2200불. 자, 다시 한번 공급가액을 찍어주시고, 이거 국민은행으로 거래처 바꿔줘야 되겠죠. 국민 바꿔주고요. 자,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월 1일 날짜 맞고요. 그리고 빨간색 매출 맞습니다. 과세 맞고요. 200에 20 문제 없고요. 분류무역 문제 없고 전자입력 혼합 문제 없고요. 하단 대변 부가세 예수금 임대료 문제 없고요. 차변 보통예금 금액 각각 맞으며 국민은행 예 맞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1번 작업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우리가 날짜에 들어가서 이기 예정신고에 들어가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요것은 실제 화면을 제가 입력한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한번 여기서 찾아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혹시 없으면 못 찾겠거든. 여기서 찾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고, 자, 기간은 2기 예정이죠. 07부터 09까지. 자, 상호네요. 상호. 자, 블루 무역이죠. F2 블루 한번 해볼게요. 블루 엔터 나오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청 호수네요. 자, 위쪽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2201호입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201.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천천히 하나씩 보고 동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주민번호 됐고요. 면적 얼마입니까? 83 나와 있죠. 83. 그리고 용도 사무실 나와 있죠. 사무실. 그리고 임대기간이네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2020 0901부터 2021 0831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증금 나와 있었습니다. 1억 5천.
150 뿔뿔. 월세는 얼마? 200만원 나와있죠? 이 뿔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되었고요. 다음 여기에 보면 이자율 있죠? 1.8% 맞네요. 만약에 이게 틀리면 이자율 이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이자율 나와 있죠? 대부분 다 맞게 될 거기 때문에 바꿀 이유는 없지만 혹시 다른 경우는 이것들 바꿔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볼게요. 어떤 게 간주 임대료인가 하면은, 자, 이 부분이죠.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나와 있죠. 22만 1,311원. 이게 간주 임대료고요. 이 10%를 누가 22,131원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임차인, 즉 거래처가 블루가 부담하고 보통예금으로 9월 30일 날 입금했다 그랬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겁니다. 보증금 이자고요. 여기에 대한 10% 간주 임대료 납부하는 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이죠.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죠. 예, 받았습니다. 정빙수리로 무엇을 지급하였나요? 적격 정빙수리를 안 주었죠. 그러면 건별이 되죠. 이 건별 체크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개인한테 팔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있죠. 그때도 건별이었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간주 공급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 받는 내용이에요.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 22,131원이죠. 이 금액의 10%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간주 공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건별이 된다는 거 체크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날짜는 9월 30일이 되며 매출 건별이 되겠죠. 공급가 부가세고요. 거래처는 블루였죠. 블루 적어도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적어도 좋고 왜? 문제에서 꼭 적으란 말이 없죠. 거래처 입력 건별일 경우는 거래처를 이렇게 적으란 말이 없는 경우는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적겠습니다. 적어도 무방합니다. 왜? 블루에서 받은 게 사실 맞으니까요.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부가세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보통예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이 되며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국민은행. 자, 거래처가 없으니까 당연히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핵심 내용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은 누가 이 부가세를 부담하였나요? 거래처가 부담하고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우리 회사가 부담했을 때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별 5개 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처가 부담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부가세 예수금을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계정과목이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이죠. 9월 30일. 자, 다음 유형 매출이면서 건별이죠. 14번입니다. 14번 품목 수량 단가 생략하고요. 금액은 요거 컨닝 한번 할까요? 요거 넘어가서 요 금액이 얼마? 2213311 엔터. 자, 건별일 때는 건별이나 현과 그리고 카과일 때는 이게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다를 때는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221311 그리고 22131 이렇게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거래처는 안 거셔도 무방한데요. 이게 블루죠, 블루. 저는 걸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건별일 때는 거래처를 걸으란 말이 없으면 안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걸어도 되는데 걸어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비워두니까 찜찜해서 저는 걸겠습니다. 건다고 해서 틀린 것은 결코 아니다. 붕괴는 몇 번? 3번. 당연히 전자는 아닙니다. 자, 하단 볼게요.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이게 맞습니다. 차변이 틀렸죠. 대변이 아니라 3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이 들어왔고요. 금액도 20만 원이 아닙니다. 22,131원이죠. 금액을 바꾸어 주시고, 자, 다음 이 거래처를 바꾸어 줘야 되겠죠. 거래처가 무슨 은행? 국민은행입니다. 국민 엔터 바꾸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한번 할까요? 9월 30일 날짜 맞고요. 그리고 매출이면서 건별이죠. 건별. 그리고 공급가 부가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안 걸어주셔도 무방하고요. 저는 걸었습니다. 붕괴 혼합이고요. 그리고 차변 부가세 대변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차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걸려있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특히 방금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보통예금 금액이 달랐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돈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요. 이 작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맞겠지, 맞을 거야. 이래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되었고요. 4번 마지막 작업이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이기 예정신고에 반영하는 작업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되겠죠.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에 와줘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이기 예정이니까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죠.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 과세 부분이죠. 매출 과세 부분에 자 4번입니다. 기타 이 금액이 22만 1311원이 간주 공급 금액이고요. 이 부분이 부가세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 저장할까요? 물어보네요. 당연히 저장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연결된 작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낯서신 분은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제 2강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